안녕하세요. 안의사 박진영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린 것들 보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고생하는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또 어깨가 아프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통증이 아니고 어떤 내과적인 질환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척추에서 올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책인 골반을 내려야만 척추가 산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페이지 6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골반과 척추를 보면은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챕터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척추별 질병과 통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몸은 경추가 7개, 그 다음에 흉추가 12개, 그 다음에 요추가 5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천골과 이제 미골로 그렇게 이제 척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펠비스, 그러니까 골반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요추 쪽에서 자 일자 허리가 될 수 있겠죠. 플랫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로도시스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전만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뒤로 후만되는 경우, 카이포시스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의 요추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슬로우 오버라고 해가지고 굽은 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운드 숄더가 되는 등이 굽는 거, 거기에서 머리가 앞쪽으로 가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죠. 근데 여기는 포워드 알짜가 하나 빠졌네요. 그 서양학 쪽에서는 일자목이네 거북목이네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 FHP라고 해가지고 포워드 헤드 포스처, 얼굴이 앞쪽으로 가는 모양이죠. 얼굴이 앞쪽에 가면 당연히 이건 왜 오느냐,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골반이 올라가고 등이 굽어서 머리가 앞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일반 그 교과서하고는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만져보고 느끼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걸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 경추 1번 아틀라스죠. 굉장히 무거운 헤드를 짊어지고 있는 1번이 문제가 올 경우에 이 상부 두통,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아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 통증, 그다음에 녹내장, 백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내장, 녹내장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퇴행성 질환으로 오지만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올 수 있다. 백내장, 녹내장은 나이가 들어 퇴행성 질환으로 오지만 이런 데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경추 1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빨리 올 수도 있다. 젊은 나이에도 빨리 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경추 2번이에요. 경추 2번은 편두통,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뒤에서 만져보면은 경추 2번이 볼록 튀어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불면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이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경추 2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추 3번, 4번입니다. 이건 굉장히 목 가운데 있는 뼈들이에요. 문제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부위는 갑상선, 또 편도선 문제, 그다음에 난청이나 이명, 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비염 많죠. 중이염,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죠. 재채기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경추 3번, 4번을 만져보면 탁탁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일자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추 5번에 약간 아래쪽으로 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잇몸 질환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가 굉장히 약하다든가 풍치라든가 그런 분들은 경추 5번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추 6번,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승모근 통증이죠. 이렇게 아픈 경우, 그런 경우는 경추 6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아토피염이라든가 피부병도 써놨는데 간혹 그런 분을 봤어요.
경추 6번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뭐 아토피가 심하다든가 어떻게 보면 피부 질환 있는 분들 거기를 치료하니까 그런 것이 조금 좋아지는 경우도 보거든요. 또 굉장히 또 그런 경우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간이라든가 소화기 질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다 살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추 1번에서 6번까지 또 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간질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턱관절 장애. 턱관절 장애는 경추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흉추부터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턱관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척추의 상태를 살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추가 너무 딱딱하고 뭐 긴장돼 있으면은 이 경추로 인한 두통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추 4번하고 7번 쪽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파킨슨씨병 또는 뭐 치매라든가 또는 그 손저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좀 그게 이제 흔히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뭐 병이 없으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경추 7번이 유난하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뇌졸중이죠. 중풍이라든가 뇌졸중에는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예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7번이 너무 돌출돼 있으면 두통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경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경추 치료 방법은 그거예요. 뭐 제가 치료하는 방법은 경추에 C자 라인을 먼저 만들자. C자 라인을 만들고 딱딱하게 굳은 거 그것을 풀어서 뼈를 부드럽게 만들면 치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경추의 이상을 일단은 경추의 C자 커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자 커브를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딱딱해져 있어요. 안 좋은 뼈들은 그 뼈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드리면은 이런 병들이 상당히 호전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서 저는 경추의 C 라인을 잡고 경추의 뼈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흉추입니다. 이 흉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이 흉추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그 생명을 관장하고 있는 부위가 아닌가 그렇게 싶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또 흉추 12개의 흉추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흉추 1번에서 3번 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눈과 심장하고 연관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흉추 1번이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눈에 문제가 많이 옵니다.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안구의 통증이라든지 눈알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통증도 전부 흉추 1번 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에서 뇌로 피를 보내주는 곳 거기가 바로 흉추 1번에서 3번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경동맥을 통해 가지고 뇌로 피를 보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즉 이곳은 결국은 그 심장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안 좋으면은 뭐 협심증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또는 뭐 심장병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곳이 뭐냐면은 이것이 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면은 뭐 목 디스크 증상 또 여기에서 유발되는 게 많아요. 목 디스크 증상이라든지 두통 또 어지럼증 또 메니에르 증후이라고 하죠. 막 앉아서 뭐 어지러워가지고 하고 또 이석증도 이 뼈가 잘못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증이다 그러면은 귀에 잘못이 있어서 귀에 이석이 돌아다녀서 오는 어지럼증도 생각하시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혹시 계속 반복되는 이석증은 꼭 이 흉추를 잡아야만이 치료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요즘 많은 그 족저근막염 있죠. 족저근막염 발 그 바닥이 통증이 있는 곳이에요.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든가 발 안쪽도 통증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그 발의 문제보다는
이런 흉추가 부부근어서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구부러진 이 흉추를 펴주면은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낫지 않는 족저근막염은 이 흉추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이 책에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흉추 1번에서 8번까지가 굉장히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기가 튀어나오고 안 좋은 분들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공황장애도 올 수도 있고요. 또 요즘 많죠.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여기 흉추 1번에서 8번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흉추 3번에서 5번을 보면은 이게 혈압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저혈압이 있다 오는 날 갑자기 고혈압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압 조절 장애가 이곳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도 어떤 젊은 여성분이 혈압이 갑자기 200 이상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증량을 시켜도 혈압이 해결이 안 돼서 그분도 제가 여기 흉추 3번에서 5번 그 사이를 그 교정을 해서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뜨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가 문제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압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뭐 그럴 때는 막 머리가 아프고 뭐 열이 상기가 나고 뭐 굉장히 뭐 잠도 안 오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오신 분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혈압이 정상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혈압약을 못 드세요. 혈압약 드시면 몸에 막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이렇게 교정을 하면은 혈압이 안정적으로 좀 안정화를 이루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리는 기관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숨이 좀 가쁘다고 하는 사람 있죠. 또는 뭐 자면서 무호흡증, 갑자기 뭐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호흡이 없는 분들, 또 뭐 폐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오는 분들은 꼭 여기를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흉추 4번에서 7번 사이,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흉추 1번에서 8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좀 약간씩 그 소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흉추 4번에서 7번 이 사이는 아까 3번, 5번하고 좀 겹쳐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호흡장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흉추 4번에서 7번이 잘못되면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힘이 없어지는 경우도 여기 흉추 4번에서 7번에서 와요. 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틀어져 가지고 전신마비 오시는 분도 봤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즘 많은 그 오십견 있죠. 오십견 또는 어깨 통증, 또 이렇게 손이 저리는 경우가 있어요. 손이 저리는 경우 흉추 4번에서 7번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추 6번에서 8번 얘기를 할 거예요. 흉추 6번에서 8번은 아까 뭐 말씀드린 그 역류성 식도염 자리 여기가 되겠고요. 이건 또 식도 개폐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물도 이렇게 못 드시고 그냥 한 번에 꿀떡꿀떡 드시는 분, 또는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여성분들 등이 막 아픈 이후에 갑자기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명히 뭐 전체적으로 제가 또 암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도 연관이 있으니까. 요즘 많은 그 하지불안 증후군 있지 않습니까? 하지불안 증후군 뭐 자다가 뭐 찌릿찌릿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마땅한 뭐 치료제가 없잖아요. 뭐 일시적으로 경련을 억제하는 뭐 간질락 같은 그런 종류를 쓰시는데 꼭 그런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런 흉추 6번에서 8번을 잘 교정을 해서 이런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엊그제도 오셨지만
몇 번 치료하니까 굉장히 편해졌다는 젊은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을 잘 못 자죠. 단지 통증 있죠. 하다가 막 통증 때문에 발이 또 막 저리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무릎 아래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흉추 6번에서 8번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발 아래쪽, 무릎 아래쪽이 마비 오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이런 케이스는 무릎보다는 여기 흉추 6번에서 8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추 8번에서 10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여성분들 브레이저 자리 있는 그 자리를 7번, 8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밑쪽이죠. 여기가 볼록 올라온 분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 꽤 많아요. 당뇨나 췌장염, 또는 당연히 그쪽이 췌장이 안 좋으니까 소화불량도 되겠죠. 이 부위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예요. 이 부위가 또 올라간 분들은 흉추 뒤쪽 6번, 8번, 9번, 10번 쪽 이렇게 올라간 분들도 이상하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마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뼈에 영양 성분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흉추 10번하고 11번 그쪽이 안 좋으신 분들, 간염 같은 경우는 A형, B형, C형 그런 감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로 인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상하게 그 염증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리버 밸류가 올라가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여기를 치료를 하면은 간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이건 좀 이상하지만 또 숙취가 좀 오래 가는 분들은, 간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를 치료를 하면은 간 기능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추 11번하고 요추 1번 거기를 보는 거예요. 흉추 11번하고 요추 1번 사이는 위에 관한 모든 질환, 요즘에는 별로 없던데 이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염, 염증이라든가 이하수라든가 또 이곳이 안 좋은 분들은 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위암도 보면은 이 자리가 볼록 이렇게 올라오면서 탁탁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지만, 암에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암 걸렸다면 이제 물론 그쪽 치료를 하시되 같이 좀 부수적으로 척추 치료를 하시면 좀 어떨까, 조금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위에 관한 질환도 되지만, 물론 위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체중이 빠져요. 그러니까 저체중. 그 다음에 또 간혹 이런 분들, 이쪽 흉추 11번하고 요추 1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천골 부위, 엉덩이 있죠? 그쪽이 아픈 분들도 간혹 있으니까, 천골이 너무 아픈데 원인을 모르겠다,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조금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흉추 11번하고 요추 2번 그쪽 사이까지 안 좋으신 분들은 류머티즘 있죠? 류마타티스라고 하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습이라고 하나? 이렇게 습이 많은, 관절은 습이 많으면 안 좋거든요. 이제 그래서 위가 안 좋으면은 위장이죠. 위장이 안 좋으면은 습을 유발해가지고 관절염이 생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즘, 원인을 알 수 없는 류마티즘도 물론 약도 드시지만 이 척추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는 게 이제 그 요통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요통은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통은 흉추 8번에서부터 천골까지 쭉 거기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흉추 8번에서 천추까지 요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좌골신경통이죠. 다리 까지 내려가는 통증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흉추 8번부터 천추까지 잘 봐가지고 안 좋은 곳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곳이 또 있어요. 요추 2번하고 3번입니다. 요추 2번하고 3번은 어떻게 보면 그 신장
그다음에 방광, 여성분들은 뭐 난소라든가 자궁질환하고 연결돼 있는 곳이에요. 특히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질환, 그렇죠? 방광,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뭐 월경통이라든가 뭐 난임도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이 여기가 통풍자입니다. 통풍. 그 통풍도 결국은 신장 쪽에서 요소안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니까 여기를 잘 치료를 하면 신장의 기능이 좋아져서 통풍 같은 경우도 치료가 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추 4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요추 4번은 우리 장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 소장하고 대장 그런 문제. 이런 경우에 뭐 그렇잖아요. 뭐 대장 문제 많죠. 요즘에 뭐 변비, 그다음에 설사, 크론스 디지스라 해서 그런 병. 이 요추 4번을 해결을 하면은 변비라든가 그런 장염. 요추 4번은 우리 그 소장이나 대장하고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흡수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이게 안 좋으면 좀 빽빽 마르는 사람도 있고요. 뭐 과민성 대장염, 뭐 궤양성 대장염, 뭐 크론스 디지스, 뭐 여러 그 어떻게 보면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병들도 이 요추 4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옛날에 대학생, 남자 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과민성 대장염으로 밖에서 식사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술도 못 먹고 뭐 왜냐면은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전혀 못 먹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여기를 치료하니까 저한테 선생님 고마워요. 왜 그랬더니 소주도 먹고 곱창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뻤던, 다른 치료 방법은 안 되니까 이런 치료 방법을 써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고관절 통증은 대부분 분들은 이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 뭐 고관절이 뭐 좁아졌다, 고관절이 괴사됐다, 뭐 그런 분들을 그렇잖아요. 뭐 저도 이 치료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알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요추 3번에서 5번 사이, 뭐 2번도 뭐 상관없었는데 그쪽이 안 좋은 분들이 고관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위가 좀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괴사가 되면은 엉덩이가 작아지죠. 그런데 이걸 하니까 엉덩이가 점점 좀 커지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봤는데, 그런 걸 보고 저는 뭐 특히 고관절 아프다면 이제 거기 치료해서 좀 엔간한 경우는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관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척추 전반적인 골반과 척추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추 5번하고 청골 1번 사이죠. 저번에 무릎 통증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의 모든 통증 이 전부 다 요추 5번하고 청골 1번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 요추 5번하고 청골 사이가 이렇게 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직장암에 뭐 치질이나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직장암에 걸린 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볼로 올라오는 확률이 몇 번 봤으니까 하여간 뭐 암에 걸렸다면 물론 이제 뭐 수술 요구 이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항상 거기를 좀 잘 잡아가지고 치료를 하시고, 또 너무 그게 올라와가지고 뭐 치질이나 그런 게 뭐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면은 거기를 빨리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뭐 그다음에 앞골반, 뭐 옆골반, 또 뒷골반, 또 뒷옆골반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것은 이제 책을 보시면은 거의 다 나옵니다. 뭐 거의 뭐 무릎, 또 허리, 또는 뭐 요실금, 뭐 또는 뭐 자궁, 난소 다 거기 뭐 요추 2번, 3번하고 좀 연관된 부위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앞골반, 옆골반, 뒷골반, 뭐 뒷옆골반에도 모든 골반은 내리는 것이 가장 치료의 기본입니다. 요추 2번, 3번에 남자분들의 전립선 문제가 굉장히, 요즘 뭐 젊은 분들도 소변이 시원치 않잖아요.
거기 요추 2번, 3번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골반이 올라가면서 2번, 3번이 굽습니다. 원래 2번, 3번이 앞쪽으로 들어가는 요추 전만의 중심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자거리가 되거나 뒤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로 요추 2번, 3번이 딱딱히 굳으면서 뒤로 튀어나와요. 여지없이 전립선 문제죠. 거기를 치료하면은 넣어주면은 전립선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뭐 약에 의존하지 말고 한번 좀 꼭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걸로 전립선 치료를 많이 해봤어요.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전립선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척추의 문제이니까 꼭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그 아프신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19나 뭐 B형 간염이라든가 그런 감염성 질환이나 유전적인 질환 있잖아요. 유전적인 질환이나 또는 뭐 술, 담배 같은 걸 많이 먹고 또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을 제외하고는 거의 척추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원인과 결과가 똑같은 병이 있어요. 어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장축적증이다, 뭐 허니하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가서 째고 수술을 하고 요즘 거의 뭐 현대 의료가 발전이 많이 돼서 원인과 결과가 다 나오는 질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치료해도 잘 안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죠. 물론 이제 침과 약을 써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골반과 척추를 치료를 해가지고 골반과 척추의 변형을 치료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유용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표 제가 설명드린 표는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좀 많이 틀립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를 제가 직접 보고 만지고 치료를 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결과물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치료하시는 선생님들 또 이걸 좀 참고해 주시고 저도 더 많이 치료하고 또 그런 경험을 공유를 해서 정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의료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통증이나 질병은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원인을 모르고 또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골반과 척추의 변형으로 오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만져보고 경험봐 나온 선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현대인들은 정말 이 생활 양식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 때만 해도 밖으로 놀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 계속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도 앉아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도 앉아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골반에 올라가고 척추가 틀어지는 그런 양식이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정신에 맞는 치료 방법을 이 골반과 척추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특히 젊은 분들, 젊은 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정말 좋은 치료 효과가 나오니까 어떤 약이라든가 시술, 수술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골반과 척추의 변형으로 오는 병은 이 골반과 척추의 변형을 바로 잡아야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저는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습니까? 좀 잘 매치가 잘 안 되죠. 하지만 제가 만져보고 경험한 바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